어느 가난한 남자가 버려진 아기를 거두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비웃었습니다. 18년 후, 그녀는 백만장자가 되어 그들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북적이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마을, 1980년대 후반의 어느 날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지만 유난히도 짙은 회색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세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낡은 기와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빗방울은 굵고 무거웠고 낡고 오래된 기와장 사이로 쉴 새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길은 이미 빗물로 질퍽거리는 웅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헛디딜세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길가의 대나무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칠고 격렬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김씨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45살의 그는 깡마른 체구에 오랜 농사일로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 있었고 낡은 비옷은 찢어져 더 이상 거센 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짐바구니가 얹어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그가 삭바느질로 만든 물건들과 받칠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삭바느질과 받칠은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씨 아저씨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빗소리나 나뭇잎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김씨 아저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다다르자 그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야른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검은 눈동자로 김씨 아저씨를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도움을 청하는 듯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측은지심으로 살아온 그는 이런 어린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혼자 여기 있는 거니? 그가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흐느끼며 울 뿐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빛을 잃은 눈동자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 하지만 이내 슬픔에 잠긴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아이에게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연민과 동정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비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일단 우리 집에 가자.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말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그는 한 손으로는 비를 맞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낡은 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빗속을 걷는 늙은 농부와 작은 아이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외곽의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지붕, 흙벽, 그리고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슬어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대나무 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변변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와 의자 몇 개, 그리고 김씨 아저씨가 생계를 위해 만드는 삭바느질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를 씻기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낡은 옷을 찾아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은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김씨 아저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일까? 이렇게 비 오는 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아이의 처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김씨 아저씨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낡은 대나무 침상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게 하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희망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로 인해 씻겨 내려간 나뭇잎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을 풍경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더욱 생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마지막 빗방울이 나뭇잎과 초가지붕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 대나무 침상 옆에는 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옅은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어젯밤의 두려움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침상 옆에 앉아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그래, 안이라고 하자. 평안한 안. 그는 아이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로 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니야. 편안하게 지내라는 뜻이지. 그는 안에게 낡은 천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니. 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안에게는 소중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안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안은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작은 텃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 들이 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안에게 따뜻한 밥과 나물을 차려주었습니다. 안은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안의 모습에 김씨 아저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으렴, 안아. 김씨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로 안을 격려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안은 김씨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디서 온 거예요? 김씨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를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단다. 비가 많이 오는데 혼자 울고 있었지. 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이 혼자였는지,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김씨 아저씨는 안의 눈빛을 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아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나,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는 김씨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내를 위해 옷을 짓고 함께 바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는 김씨 아저씨를 따라 바치를 돕고 집안일을 거들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점차 밝고 명랑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내 밝은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아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니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알지 못했고 낯선 아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 혹시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애를 집에 들이다니. 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과 경계의 눈빛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항상 아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나, 사람들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야.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하렴. 김씨 아저씨의 말에 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밝은 미소와 착한 마음씨는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아내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는 김씨 아저씨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권하고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는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씨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는 아내 곁에서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어린 시절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으로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밝고 맑은 눈빛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는 김씨 아저씨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내 변화에 놀라워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아내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렴. 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 되어주신 김씨 아저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마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저를 거두어 주셨고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안과 김씨 아저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저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안의 굳은 다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안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밤, 안과 김씨 아저씨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아,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김씨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안은 김씨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안은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안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예전보다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지만 안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아, 어서 오너라. 내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은 대학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씨 아저씨는 아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 날, 안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의 작은 도서관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내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안은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는 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은 김씨 아저씨와 함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 느티나무를 잊을 수 없어요. 이곳에서 아저씨를 만났고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김씨 아저씨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안아,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교육 철학과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적인 교육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안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안아, 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내 꿈을 펼치렴. 안은 김씨 아저씨의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육개혁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안의 열정적인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교육 정책에 반영되었고
전국의 학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교육개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훈장을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 날, 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저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 되어주신 김씨 아저씨께 바칩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소감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박수로 아내를 축하했고 그녀의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아는 김씨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훈장을 아저씨의 목에 걸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상은 아저씨의 것입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김씨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아내 성장이 자랑스러웠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내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나, 내 가족을 보니 정말 행복하구나.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훌륭한 아내이자 멋진 엄마가 되었어. 아는 김씨 아저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안과 김씨 아저씨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씨 아저씨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는 슬픔에 잠겼지만 아저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김씨 아저씨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는 김씨 아저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아저씨의 기일에 맞춰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아는 아저씨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아내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다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는 김씨 아저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아저씨의 기일에 맞춰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아는 아저씨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아내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다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아는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손자 손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는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아이들에게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이 느티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란다. 이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거든. 아는 아이들에게 김씨 아저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는 아이들과 함께 김씨 아저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저씨, 당신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과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김씨 아저씨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는 김씨 아저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김씨 아저씨의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아는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손자 손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는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아이들에게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이 느티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란다. 이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거든. 아는 아이들에게 김씨 아저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는 아이들과 함께 김씨 아저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저씨, 당신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과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김씨 아저씨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안과 김씨 아저씨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꽃들이었습니다. 꽃들은 바람에 흩날리며 온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